자,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3월이 코앞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 연휴 또 쉬고 나시면 3월 4일부터 3월에 대한 전략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텐데, 자, 과연 3월 시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에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혹은 현금 비중을 어찌 했다가 어찌 하는 게 좋을까 등등등 이제 일정들이 또 3월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3월 달에는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FMC 또 3월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없죠.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은 그 매 분기 시작 달과 그 다음 달. 네. 그러니까 1분기는 1월, 2월 있고 3월은 없어요. 2분기는 4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4, 5 있고 6월 없어요. 7, 8 있고 9월 없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3, 6, 9, 12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슈들이 또 우리가 3월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3월 그냥 간략하게 뭐 정강후양 내지는 정강후강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사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예상만 한번 해본다라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정 데이터들을 보면 3월 한 중순까지는 좀 일정이 좀 많아요. 첫 번째가 뭐 개별 일정에서 뭐 3월 5일 인터배터리 2025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3월 한 둘째 주 정도에 미국의 2월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는 또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좀 하는 달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은 한 98% 정도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정책들이 다소 좀 매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될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3월 6일 날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개별적인 이슈 관점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3월 26일에는 유럽의 페아마키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랭라자 병용 치료제 뭐 비교 지표가 있는데 임상 성과 같은 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좀 항암제 관련 종목들의 제약바이오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의 어떤 차별화, 개별 이슈 부각에 따른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좀 봤을 때는 3월이 중소형주에게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3월 한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좀 이어지면 우리가 매년 겪는 감사 리스크, 상패 시장. 특히 코스닥 쪽에서 그렇죠. 상패 종목이 많이 나오죠. 예, 어제 금융위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있었죠. 올해는 퇴출 요건들을 강화시켜서 빠르게 퇴출한다. 네.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증시에 좀비 기업을 빨리 퇴출시킨다. 이거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개선 기간 주고 2년이고 3년이고 거쳤다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는지 이런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외형 효과 안 되면 그냥 즉각 퇴출을 하겠다는 건데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언급해드릴 수 있는 건 뭐 3월에 시간 아직 있으니까 그건 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도 반기 보고서 때 감사 의견, 그 반기 검토의 비적정을 받았던 기업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다. 빠르게 회피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패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그냥 소중한 돈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한 달이 3월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내가 반기 검토의 이 검토 보고서가 좀 비적정이 나온 것 같아. 이거 들고 가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저는 가차없이 빠른 일단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것이 좀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감사 요건들이 좀 강화된다는 것은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시는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퇴출 요건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은 3월 한 셋째 주 이후부터는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투자 포트를 좀 더 확대하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어느 정도 2월 중순 넘어가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적자 기업이거나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업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중소형 정말 소형주들은 좀 피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 계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손절치고, 왜냐면 걔는 주도주가 아니야.
그죠? 주도주가 아닙니다. 수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얼른 지금 주도주가 뭔지, 그쵸. 그죠? 우리 업사이클 리서치 방송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맨날 계속 그 찍어내잖아요. 우리가 주도주. 상한가 뭐 하루에 20% 정도 급등주 막 맨날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해갖고 빨리 복구하는 게 지금. 낫지. 복구해야지. 이제 그러면 아주 되게 중요한 일정이 3월에 네. 있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고 보면은 대체거래소가 또 네. 출범하지 않습니까? 3월달에 진짜 약간 저는 정강 후야 정도 보고 있어요. 3월달에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그 제도가 바뀌는 게 큰 제도가 두 개가 이제 바뀌어요. 네. 하나는 대체거래소. 네. 대체거래소라는 건 이제 시간의 거래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신다라면 이제 프리마켓 시장이라서 8시 50분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가, 정규, 종가 요거는 똑같죠. 네. 똑같은데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해서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제 요 대체거래소가 이제 요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도 돼요. 대체거래소에서 네.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거래소가 조금 기존의 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가 조금 나뉜다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번 싹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게 네.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공매도? 그쵸. 공매도. 3월 말이에요. 이건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말. 이게 3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아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공매도 9월인가 한번 11월. 11월인가요? 하여튼 네. 재작년에 딱 금지 걸어놓고 일요일 날. 일요일에 갑자기 내일부터 전면 금지. 우리나라지만 거의 뭐 계엄하다시피 우리나라지만 진짜 네. 그 양아치 양아치. 짓을 한 겁니다. 네. 솔직히. 지금 네. 주식 시장의 계엄이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 1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거의 1년 반이죠. 3월 달이니까 이제. 그래서 1년 반 동안 금지가 됐던 공매도가 3월 말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좀 두려운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FOMC가 3월 중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FOMC까지는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조금 손들림이 나올 수 있다. 공매도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3월 한 중순까지는 좋게 보고, 중순 이후에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차라리 3월 초에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좋은 게, 3월 초 중순까지 잘 오르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쉼없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렇죠. 반응 아니셔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이게 3월 말로 갈수록은 조금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또 탄핵. 그렇죠. 3월 뭐 빠르면 3월 10일 전후, 좀 늦어도 3월 14일 전후. 그러면 이제 요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증시는 좋을 것 같은데, 탄핵이 딱 막상 가결되면 이제 누가 후보가 되냐 어쩌냐 막 정책적 이슈가 또 막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증시는 조금 또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수급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그쵸, 좀 뭐. 많이 쏠릴 네, 수가 그럴 수도 있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3월 중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또 몸을 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3월에는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대형주를 좀 건드려가면서 좀 하고, 두 번째는 이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정치 테마주, 우리가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보다는 특히 이런 리스크도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종목 감사보고서 그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 쪽으로 완전히 그냥 활활 날아가고 수급이 쏠려버리는 상황이 네,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3월이고, 반대로 그것이 또 좋은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수익을 그렇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정말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네, 잘 내고 12월, 1월, 2월 네. 지금 뭐 정치 테마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좀 아주 재미나게 좀 내고 있어서 3월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저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날짜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슈 맞춰서 갈 거냐. 근데 정치 테마주도 이제 인물주 뭐 이런 것들로 가다가 나중엔 정책주 이제 그렇죠. 무슨 정책 네.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토론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가는 것만 계속 가지 않아요. 그쵸. 왔다 갔다 이게 네.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보고 뉴스 확인들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매도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의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쨌든 기습적으로 그렇게 일요일 날 발표하고 내일부터 공매도 처분 이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선진 시장일수록 있을 수 없는 정말 양아치 짓입니다. 그렇죠. 이번 참 웃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은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2024년에 정말 주요국 중에 가장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게 또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괘씸죄에 걸린 것 네. 같아요. 공매도가 괘씸죄. 없는데도 전 세계 수익률 꼴찌. 괘씸죄 이건 야 니네가 선지 시장을 그따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건 괘씸죄에 걸린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냅둬야 돼요. 그쵸. 냅둬야지 네. 뭘 함부로 막 자꾸 건드리고 이런 것들 개입을 자꾸 하는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면 우리가 그동안 억눌리고 못 올라갔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지금 이제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마음껏 가서 마음껏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을 써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 일단 들어오지를 않아 버리니까 최근까지도 그 현물 매수는 별로 없잖아요. 없죠. 선물 위주로 좀 땡기고. 파생으로만 네. 조금씩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런 증상적인 부분들에서 야 너네는 아직 멀었구나 이거 막 이런 걸 그렇죠. 좀 낙인 찍힌 게 아닌가라는 약간 조금 지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어떤 방향이 될지는 좀 이제 우리가 딱히 예상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큰 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셔봤고 그럼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죠. 나름 그래도 업종이나 뭐 조금 더 가능만 하다면 뭐 종목도 살짝 이제 그래도 이쪽이 그래도 3월에 내가 대피하거나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뭐 일정상을 보면 뭐 GTC 2025가 저는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암호 관련된 기대감들이 우리나라만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수급적인 단기적인 어떤 수급 플레이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쉬어갔다라는 부분. 저는 사실 양자 컴퓨팅의 기술이 아직 체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이 좀 솔직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종목의 뭐 이 펀더멘탈 좀 제외하고 뭐 사실 뭐 센티멘탈 관점에서만 보면 뭐 주가가 조금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수급적인 플레이는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라면은 뭐 GTC 2025 일정 관련해서 예정되는 일정이 지금 3월 20일로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GTC 2025 관련된 퀀텀 데이를 좀 활용해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양자 컴퓨팅 내지는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특히나 대장주 위주로 과대양폭 구간에 저는 뭐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에 처분하는 즉 세론에 좀 대비하는 그래서 뭐 사고 팔고 전략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대형주의 네. 관점에서는 일단 뭐 대형주는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소화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감사 리스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자유스러운데 단서가 있죠. 3월에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에 갔는데 추가 관세 부분 이게 지금 한 달 유예됐는데 네. 과연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멕시코 하는데도 자동차주가 또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현대차가 최근에 어떤 수급받는 걸 좀 잘했는데 다시금 현대기아차가 좀 밀린다면 저는 그 구간에 좀 과감하게 좀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행히도 뭐 잘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4월달에 또 일단 뭐 상호관세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들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오게 된다면 해당 대상 우리가 뭐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관세 프리존인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5월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계속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 좀 보겠습니다. 혹은 뭐 최근에 엔터주가 네. 그런 이야기 관세 문제 막 자꾸 터질 때마다 오히려 회피성이든 뭐 아니면 애초에 기대감도 있고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 중에서도 시프트업 네. 기업이 지금 그 중국에 그렇죠. 진출했다 게임 네. 그 뭐죠? 있었습니다. 니카. 니케, 니케가 이제 게임이 진출했다. 그렇게 하면서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저도 일단은 이런 변수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매도도 있고 음. 대체 거래소도 있고 이건 뭐 큰 FMC 도 문제는 있고, 없지만 음. 탄핵 이슈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관문은 3월 4일이죠. 3월 4일에 월요일, 네, 화요일, 네. 캐나다, 멕시코 음. 유예 한 달 유예했잖아요. 이제 유예를 더 하는지 매기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 엔터주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한한령 해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이 끝났을 때 시진핑이 오면 만나면서 선물로 주면은 네. 한 7월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엔터주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3월달에 의외로 엔터주들이 가려다가 못 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물론 뭐 약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약가 인하를 해라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날라가죠. 예, 어질어질해요.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딱 찝힌 거잖아요. 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다시 4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지금 행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달은. 그럼 이게 이제 힘이 잘 다 모였으면 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어저께도 이제 업사이클 리서치 텔레에다가도 바이오 학회 일정 제가 네. 올려드렸는데 또 4월 달인가요 아마 아스코 세계 암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미리 또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12월, 11월 말부터 바이오주를 움직이듯이 그래서 의외로 바이오 관련돼서 3월 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3월이 워낙에 일정이 많고 또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뭐 또 어찌 보면 3월에 FMC는 그래 그니 동결이야. 90% 이상이니까 뭐 네.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동결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또 고용 지표랄지 그치. 뭐 이런 것도 또 발표 나오면 네. 약간의 그러니까 그게 변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시장의 기대감이 혹시 금리 인하로 가진 않을까? 혹시 뭐 이런 인하는 것들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 괜히 예, 한번 물가 지표라든지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최근 3일 동안 미국 증시 하락을 한 거는 약간 오류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지표들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FOMC가 어떻게 파월이 발언해 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월에 대한 전략 사실 이거를 뭐 지금 2월 말인데 지금 연휴 이제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 수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략적인 부분들 같이 짜드리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들께 이제 시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디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전략이 완벽하게 예측대로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수정해 가면서 잘 맞춰 나가는 또 성과 낼 수 있는 3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